네, 여기 아마 이 영화 몇 번이고 반복 관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마이크 드려서 소감 좀 여쭤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제가 세 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걸로 이 자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분 모두 뭐 이 꼭 트로피를 품에 안은 것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으로서 또 배우로서 영화의 힘 같은 걸 좀 느끼시는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찍고 개봉하고 여러분들 만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지금 생각하실 때 그게 어떤 느낌이실지 차례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누구부터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저쪽부터. 네, 감독님이 지정해 주셨으니까 권소연 배우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영화 미스백이 개봉하는 과정도 되게 어렵기도 했고, 그리고 개봉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차츰차츰 되게 사랑해 주시고 알아서 더 홍보해 주시고 저희 작품을 아껴 주셔서 그래서 손익분기도 넘고 그런 과정에서 저 또한 좀 낯선 배우인데 조금 더 관객분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저한테는 그래서 되게 소중하고 감사한 경험이고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네, 소연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여정이었었는데 그 시간들을 다 보상받은 느낌처럼 백상에서 감독님과 소연 씨와 이렇게 셋이 나란히 상을 받게 돼서 진짜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행복했었고요. 여기 안 계시지만 같이 고생했던 스태프분들께도 굉장히 소중한 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었고요. 또 덕분에 이렇게 한 번 더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를 하면서 영화 덕분에 제가 해외 영화제에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하면 아동학대 문제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들 그리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시는 바가 되게 굉장히 컸었어서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그런 파워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었고요. 또 생활하면서도 미스백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든지 주변에 사실 학대당했었던 경험을 얘기를 들었었던 적도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힘들게 한 곳만 바라보고 그 여정을 겪었던 보람을 느꼈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사실 영원 보내기나 그런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 애정이 없었다면 이만큼 미스백이란 영화가 많은 분들께 덜 알려졌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설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뭐 얘기를 하도 뭐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화 내적으로는 미스백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마음속으로도 너무 이 처음에 선택한 소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좀 뚫고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다 그런 어떤 좋은 시간들도 있었고 영화 외적으로는 참 출세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미스백을 개봉하기 전에는 그 너무 배급이 안 되니까 무한정으로 편집을 하면서 그게 전 처음에 편집을 시작했을 때 그냥 이게 오래 돼봤자 뭐 한 7개월, 8개월 편집하는 것도 오래 하는 거니까 근데 1년 7개월을 편집을 하게 되면서 저랑 뭐 편집기사님이랑은 미스백의 부제를 네버엔딩이라고 달았거든요. 네버엔딩 미스백인데 영화가 개봉을 하고 나니까 GV가 네버엔딩이 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스백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요즘에 이제 뭐 옛날에는 제가 시나리오를 배우한테 주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배우분들이 저한테 시나리오를 주면서 연출 의뢰도 하시고 막 그런 식으로 했고 여보콜도 오시고 하셔서
사람 인생은 정말 모르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헤쳐나온 보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박수. 네, 여기 있는 분들 다 이 영화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마 세 분이 앞으로도 일 적게 하시고 돈 많이 버시길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실 텐데 진짜 다 너무 말씀 잘 해주셨지만 한국 영화가 그동안 소외시키고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런 배우진과 또 그런 진심들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이런 서사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진심이 통해서 관객들에게 되게 열렬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는 현상 자체가 영화의 내용이랑 그런 게 이렇게 현장이랑 맞물려서 지난해 한국 영화계를 돌아볼 때 아마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작품으로 꼭 거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의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이 시점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또 다시 느끼시는 것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이게 영화를 다시 보니까 한지민 배우님한테 이걸 정말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게 겉으로는 우리 백상아가 지은이를 구하는 이야기인데 자꾸 보면 볼수록 계속 그 지은이를 통해서 백상아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볼 때마다 그런 게 더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영화의 모든 사건을 통과하면서 백상아가 느끼는 감정 자체가 되게 더 깊고 오묘하고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저도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뭔가 상아가 지은이를 품어주고 사회로부터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느꼈었던 지점은 제가 지은이를 계속 마음속에서 내밀고 부단히 지은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막 도망치려듯 나갔다가 다시 뛰어와서 골목 끝에 그 계단 위에 서 있는 지은이를 바라보는 장면을 촬영할 때 골목을 딱 돌아서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지은이를 보는데 상하의 어린 시절을 보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상아가 항상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다녔듯이 남들에게 나 센 사람이야 이렇게 했었지만 굉장히 그 마음속 안에 있었던 자기 어린 시절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있었구나. 그러다가 문득 마주친 지은이를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맞닥뜨리는 느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뛰어가서 지은이를 안고 또 모텔 욕실에서 같이 자기의 상처를 처음으로 지은이한테 보여주는 그 장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고 누구한테도 위로받고 싶지 않았던 그 위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이한테 보여주면서 비록 이제 나이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가 가진 상처를 그리고 지은이의 그 고사리 같은 손이 저의 상처를 어루만져 줬을 때 서로에게 서로가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만져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촬영하면서 실제로도 시아양이 굉장히 듬직하고 작지만 굉장히 어른스러워요.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시아양한테 받는 위로도 컸지만 굉장히 기댄 부분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워낙 잘 해내주기도 했지만 시아양과 또 지은이한테 그냥 배우로서도 그렇고 역할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드라마 촬영하시는 분 같지가 않고 어제까지 미스백 준비를 열렬히 하고 다니시는 분처럼 제가 오늘 오면서 질문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사실 미스백은 몇 년 있다 또 지불을 해도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다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정도로 좀 진하게 저한테 왔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네. 2년 후에 다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자꾸 미움받을 캐릭터지만 너무 열연을 해주신 권소영 배우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주미경도 맨 처음에는 진짜 저 여자 징글징글하다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이 영화를 자꾸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백상아가 하는 짓이 나를 자꾸 곤란한 처지에 뭐 밀어넣는다 싶어도 그걸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상아와 지은을 쫓는다기보다 약간 상아가 지은이를 품어주려고 하는 거에 엄청 인간적으로 자극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거기 그걸 가만히 용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악에 맞춰서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이속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는 처음에 주미경이라는 역이 어떤 시나리오 안에서도 그렇고 완성된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 인물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에 대한 게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 인물을 아동을 학대하지만 나 또한 학대를 당했을 것 같은 삶을 학대를 당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봤고, 그래서 상아랑 시아의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나는 내 옆에 이런 존재가 있었으면 나는 이렇게까지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컴플렉스? 나도 서로에게 미스백 같은 존재가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컴플렉스로 그렇게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보였나 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 백상아와 주미경의 만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주로 보다 보니까 감독님한테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둘이 이렇게 우리 지은이 때문에 만나는 거 말고 둘이 딱 대면하는 첫 장면이 마사지샵에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둘이 처음 딱 한 공간에서 아닌가? 아니 근데 거기는 지은이가 있잖아요. 근데 딱 둘이 대면하는 장면이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저는 이상하게 그 장면이 물론 배경이 마사지 샵이라 그런데 되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장면의 느낌이 물적이라 그래야 되나? 살거살이 맞다 했잖아요. 물론 마사지를 해줘야 되니까 마사지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건데 그 둘의 어떤 캐릭터의 관계가 더 동물적이고 직감적이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장면으로 두 사람을 딱 맞닥뜨리게 한 구상하신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신 건지. 처음에 이제 미스백의 제목을 반다게 많았을 때 제목을 몸종으로 할까?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미래에서는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되는 사이가 그렇게 처음에 부딪히는 장면에서 그렇게 만나면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은 외적으로도 했었고 그리고 백상아라는 사람 자체가 맨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차장에서 정말 험난하게 세차를 맨손으로 하기도 하고 또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마사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세차해서 닦아나가고 그 마사지에서 뭔가 이렇게 닦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자기의 어떤 어두운 과거를 필사적으로 지우려는 어떤 행위를 좀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세차장과 마사지샵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 혼자 막 머리를 굴리면서 어떤 해석을 했냐면은 이게 특히 지은이까지 그 영화 속의 세 여성이 살과 살로 이렇게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살에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꾸 지은이는 백상아의 손을 잡잖아요. 중요한 장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아서 온기가 이렇게 전해지는데 또 이렇게 보면은 마사지도 해주고 미경이한테 근데 또 이게 우리 상아와 미경이는 또 나중에 이렇게 정말 서로의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정말 몸싸움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인물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거리가 좁게 한 몸처럼 붙어있는 한 인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인물의 세 가지 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상아가 지은이한테는
아동학대 피해자로서 자기 과거 모습을 보는 거고, 근데 백상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기가 엄마가 되면 그런 엄마가 될까봐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준미경한테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 사람이 되게 이렇게 정말 살성으로 이렇게 딱 묶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에서 백상아가 그 준미경을 끊어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되게 그런 살을 모티브로 새 인물을 짰나 보다. 뭐 혼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독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네. 네, 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맨 처음에 이 영화에서 감독님이 여성 안에서 다양한 인간 본상을 볼 수 있도록 캐릭터를 짜신 것도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그 딱 주인공이 되는 세 인물이 다 여성이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세 여성을 그 영화의 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로 배치하신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미스백이 좀 관객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기 시작하면서 어떤 여성 영화의 뭐랄까 작년 한 해 여성 영화를 대두되는 영화 중에 가장 항상 윗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또 어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좀 굉장히 어떤 역할이 또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미스백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그렇게 많이 좀 불려졌던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에 영화를 기획했을 때, 뭐 여성 영화를 해야겠다, 여성들이 주인공인 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근데 그냥 그 인물들이 제가 손이 써내려가는 대로 이렇게 구성하게 된 것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써내려갔는데, 그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었던 것 뿐이고, 그렇게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나오게 된 캐릭터인데, 사실 그 지은이라는 아이는 제가 실제로 제가 외면했던 아이의 성별이 여성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성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의 신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이고 여성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백상아라는 캐릭터 자체는 제 자신을 투영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성이었던 것이고, 수많은 아동학대 사례들을 서칭을 했을 때 가장 대다수의 많은 확률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아동학대 사례 자체가 그죠, 스텝마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모나 혹은 친부의 여자친구나 이런 경우에서 일어나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들어서 그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왔던 캐릭터도 주미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여성으로 설정해야겠다고 설정이기보다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설정하게 됐던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런 관계들이 많다는 게 좀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측면들인 것 같네요. 근데 이 영화 보다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가 두 배우분이 마지막에 정말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이거를 액션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기술적인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정말 철저한 개싸움을 벌이는 그 장면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합을 맞춘다는 느낌이 아니고 서로 정말 처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두 배우분이 배우로서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서로의 몸과 머리카락을 맡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때 서로에게 느꼈던 무한 신뢰와 어떤 긴장과 친밀함과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셨어요? 애가 힘이 세더라고요. 근데 감독님께서도 워낙 처음부터 이게 뭔가 남자들이 싸우는 액션의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진짜 날 것 같은 싸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짜 합을 안 맞추고 둘이 자 시작 그럼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정말로 뭔가 싸움도 많이 찾아봤지만 진짜 싸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얼굴을 막 가격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전장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 일단 머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둘 사이에서는
뭔가 계속 편하게 하라고. 편했지? 그렇게 했는데 그 공사장실 되게 오래 3일 찍었나 그랬는데 초반에는 온몸에 막 멍이 엄청 들었어. 그 멍 사진을 내가 찍어놨었거든요. 그걸 아직 공개를 안 했네. 저한테 소송하려고 찍어놓은 거. 정말 멍이 온몸에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막 한 번에 모든 씬들을 테이크가 가지가 않잖아요. 컷들이 많다 보니까 카메라 감독님도 저희를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담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밀치고 잡아당기고 쓰러지고 굴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냥 무식하게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했던 장면들을 그럼 다시 맞춰서 그 장면을 고정한 상태로 얼굴을 담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가 진짜 열심히 싸웠던 거에 비해서 왜 풀샷이 없냐 사람들이 물어볼 때 왜 없는 거야 감독님? 왜 없죠? 오늘 진짜 많이 싸웠는데. 그러니까 풀샷을 찍으면 그게 너무 물리적인 싸움처럼 보일 것 같아서 얼굴과 얼굴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 감정의 어떤 격도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다고 핑계를 대겠습니다. 온몸이 멍든 거는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사실 그 씬에서 숨어있는 사람이 전데 숨어있는 거 왜냐면 그 한지민이 나중에 분노에 막 그 절규를 할 때 저한테 감독 죽어야 막 이런 감정으로 연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감정을 끌어내기 위한 연출이셨나? 그런 거고. 감사합니다. 배우 권수원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언니 저 너무 여리여리하고 천사같이 생겨서 힘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주미경과 미스백은 어떤 싸움 안에서 그때 토론을 같이 했던 게 주미경은 깔려 있는데 질척거리면서 좀 치졸하게 싸워야 되고 흙을 뿌린다던가 얍실하게 모를 번지더라고 이렇게. 근데 정말 온 구멍에 다 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해가 딱 지기 전까지 찍을 수 있으니까 해가 지면 그 메이크업 지우는 데 가서 둘이 머리를 이제 닦으면 둘 다 오늘 머리카락이 이만큼 나오고 막 모래 다 나오고 그 상태로 편의점 파라솔 밑에서 둘이 맥주 마시고 헤어지면서. 맞아. 고되게 싸우고 맥주 한 잔씩 먹고 헤어지고. 그래서 아까 감독님 몸짱? 우리가 서로 쩡이라고 불러요. 몸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문자할 때 쩡 이렇게. 사실 근데 이런 씬은 배우들이 너무 힘든 씬인데 감독도 솔직히 만만치 않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속에 너무 짐을 남아있는데 왜냐면 3일 동안 찍는데 제가 매일 아침 촬영하면 일가가 분장차에 가서 이제 배우들이랑 아침에 오늘 컨디션 어떤지 뭐 인사하고 이런 게 있는데 분장차에 올라가니까 파스 냄새가 완전 진동을 하고 뭔가 그 얘네들이 이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만화 속에 보면 여기 먼지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이런 뒷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얘네들이 저한테 왜냐면 제가 어쨌든 그런 걸 뭐든 시키는 당사자기 때문에 그 캐릭터 감정이 또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뭔가 저도 그 씬 찍고 나서 굉장히 촬영이 거의 막바지에 찍었었는데 몇 달 동안 마음이 또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씬들 그리고 감독님이 그래서 네. 촬영 때 저희가 이제 3일 동안 흙바닥에서 고르다 보니까 그냥 컷하면 흙바닥에 그냥 아예 같이 누워 있었거든요. 몸 이제 어차피 버린 몸 생각하면서 그때 감독님도 같이 와가지고 너무 저희 뭐 좀 미안했던지 같이 흙에 앉고 같이 그냥 계속 누워서 얘기했어요. 우리 탈진해서 같이. 편하더라고요. 푹신푹신하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액션 영화에서도 그런 식으로 합이 잘 안 보이는 처절한 싸움 같은 느낌으로 찍는다고 해도 액션 감독님들이 그걸 짜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못하게 하셨죠. 못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먼저 마이크를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못하게. 아닙니다. 오해고. 그러니까 이 합이 있었는데 그 합이 좀 너무 지나치게 전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액션 영화의 그런 합 같은데 이렇게 정말 처절하고 리얼 베이스인 영화를 그런 합으로 하면은 너무
마지막에 가서 영화가 웃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첫 장면에서는 둘이 그냥 싸워보라고 해서 싸운 컷을 넣고 그 뒤에는 합을 맞췄는데 합을 좀 자연스럽게 녹인 동선으로 해서 맞춘 거였지 합이 있었고 저는 배우의 안전을 고려했었습니다. 네. 이게 자신 없는 모습 처음 봐요. 말끝이 왜 이렇게 흐리시죠? 아직 트라우마가 빨리 이 씬은 넘어가는 걸로. 언젠가 꼭 멍사진을 공개하는 날이. 2주년, 영화 개봉 2주년 때 개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 감독님이 언제나 무슨 질문을 던져도 되게 자신감 있게 대답하시는데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끝을 흐리면서 대답하시는 거 처음 보고 그런 장면이 있은 후에도 세 분이 이렇게 만나시는 친하게 지내시는 거 정말 영화의 힘이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이라서 드릴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모두 이 세 분의 다음 행복, 다음 작품, 세 분이 과연 미스백의 힘을 얻어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실지를 다 기대하고 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세 분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으시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작품이고 정말 세 분의 어떻게 보면 최고와 최선이 나왔던 작품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그걸 넘어서야 한다는 부담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떠세요? 엄청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어떤 다른 지부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감독님들이 차기작을 이렇게 좀 이렇게 첫 작품이 괜찮게 되신 감독님들이 차기작을 너무 이렇게 텀이 길게 되거나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신다고 하는 건데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 역시도 시나리오 한 글자 한 글자 쓰는데 너무 이렇게 압박감이 오고 뭔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 드려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백상이 끝나고 나니까 뭔가 거짓말처럼 그런 어떤 부담감이 날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이제 어떤 대장정의 마무리 같은 느낌이었고 그 마무리가 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세 명이 다 상을 타게 되는 말도 안 되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정말 이렇게 마무리를 좋게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부담감이 더 생길 줄 알았는데 부담감이 더 이제 부담감이란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몰입을 작품 자체 차기작에 지금 쓰고 있는 작품 자체에 몰입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어떤 남의 눈을 의식한다고 뭐 이러기보다는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쓰고 있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돼서 나 배운 엄청 재밌대요. 아까 대기실에서 차기작은 어떠냐? 장난 아니라고 너무 재밌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앙금이 남아있긴 남아있는 것 같죠?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썼고 재미가 자기 작품이 재미없다고 하면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그래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촬영하면서 감독님이 내가 이 작품으로 꼭 한지민 여우주연상 타게 해주겠다 꼭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왜냐면 정말 저한테 일어날 거라는 거를 상상도 안 해봤었거든요. 여우주연상 너 탈 거야 막 그러면은 뭐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되게 막 화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또 그런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또 부담이 될까봐 그랬던 것 같은데 막상 진짜 너무 꿈같이도 미스백으로 많은 상들을 받으면서 저는 진짜 되게 희한하게 물론 수상 소감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좀 차츰차츰 작품들을 하고 좀 나이가 들수록 작품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과감해지고 거침없어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 상들이 저한테 주저하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작품들도 사실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나 영화 그걸 구분 짓지 않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 눈이 부시게도 그렇고 봄밤이란 드라마 작품도 그래서 그냥 딱 읽었을 때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너무 해보고 싶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든지 좀 안 해봤던 거니까 해야지라는 선택으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현장에서 눈이 부시게 같은 경우는 감독님께서 여우주연상님 오셨으니까 여우주연상에 걸맞는 연기를 보여달라고 장난치셨었는데 그것들이 저한테 진짜 좀 물론 제가 다음 뭔가 작품을 했을 때 저랑 뭐 비슷하지 않거나 안 해봤던 것들을 연기했을 때 후퇴된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사실 배우라면 좀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을 좀 겁내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야말로 너무 미스백다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상 한 번 받아봤으니까 평생 못 받는 배우도 많은데 한 번 받아봤으니까 될 대로 되라 하고 하라고 거침없이.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생각도 못하게 상이라는 걸 좀 많이 받아봤고 한 번 받아봤으니까 이제 막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더 미스백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권수영 배우님. 저는 아직 무슨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뭐 부담이 된다라는 입장은 아니고요. 아직 공연 쪽에서는 그래도 오래 해왔지만 영화 쪽에서는 아직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저에게 작품이 찾아온다면 기꺼이 그냥 열심히 어떻게 제가 맡은 역할을 해결해 보려고 매번 딴에 애를 쓰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 앞에 뭔가 작품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꾸준히 그냥 이 상을 받게 돼서 저한테 정말 좋은 지점은 작품을 되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조금은 쉬지 않고 꾸준히 연기를 더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이 생겼다는 거, 그거여서 저는 그냥 앞에 주어진 거 자연스럽게 꾸준히 해 나가서 좀 아직은 낯선 배우인데 좀 관객분들이나 대중분들에게 조금 어떤 신뢰가 쌓여가는 어떤 그냥 권소연이라는 배우가 익숙해지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주어진 거 하려고요. 근데 너무 겸손한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낯선 배우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오늘부로 그냥 다타공인 기대되는 배우라고 합시다. 정리를 지금 이 상태로 자꾸 낯선 배우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어머 죄송해요. 네, 저도 모르게 오늘 그러면 한 시간이 20분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